섬강 자전거 길입니다. 저기 보이는 섬강은 강원도에 있는 태기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남원강까지 약 한 70km를 흘러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강인데, 일단 지금 여기가 자전거 길로 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주까지 한 26km를 자전거 길로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면서 자전거 안전모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야구 모자를 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강이 올랐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강이 섬강인데, 저는 원주에 쪽에서 내려와서 가는 관광단지 입구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에는 최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출렁다리, 소금강, 소금산 출렁다리가 만들어져서 가지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섬강의 자전거 길을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은 여기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당일치기로 오더라도 대개 양평이나 여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한강을 따로 올라오다가 섬강을 거슬러서 원주까지 가서 거기서는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당일치기 일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1박 2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도 일반 자전거 라이더들이 잘 찾지를 않고, 또 저도 이 길이 초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자전거 도로로서의 관리는 좀 잘 안 되어 있는 편이죠. 이 길도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일반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고, 그 대신 또 이렇게 호젓한 길을, 제가 좋아하는 이런 호젓한 길을 혼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호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아직 깊어 간다고 말하기에는 좀 이런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섬강의 가을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남한강을 내려가서 거슬러서 비내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쪽으로 가야 섬강인데, 지금 여기 지루 하천이 있다 보니까 다시 빙두를 사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길이 없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섬강 외 자전거 길이라 해가지고 다시 일반 차도로 나가서 저쪽 보이는 동네로, 저 다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은 끊어지지만은 또 이어지름기도 하는 길이니까, 대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호젓한 길을 혼자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은 다시 자전거 길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길보다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겠죠. 우측에 뒤에 보이는 길이 아까 제가 내려서 돌아가야 되는 길을 설명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 길을 좀 돌아서 다시 섬강 자전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초행이라서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특별히 길을 잊을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성가시기도 하지만은 다 또 자전거 타는 재미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게 원래는 이제 강 옆에 조그맣게 조성된 둑길이나 조그만 농로 농로 아니면 소로 그런 길을 이제 좀 억지로 포장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4대강에 연결된 자전거 도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이런 시멘트로 애매하게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비포장 도로가 되었으면은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재미가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 강 건너편, 그러니까 오른쪽 강둑을 따라서도 한번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사이사이에 농로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농로들이 이제 중간에 계속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끊어지면은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다리들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일반 차량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저런 도로 다리들은 있지만은 자전거가 건너다닐 수 있는 길들이 없어 가지고 일단 좌측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길로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측 뒤에 보이는 섬광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조그만 지금 지천이 흐릅니다. 지금 지천을 가로질러 가는 다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 먼 거리를 다시 또 한참 가가지고 저 위에 보이는 조그만 또 다리를 건너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섬광으로 진입해야 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고프로 히어로 6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고프로 히어로 6는 액션캠 위주다 보니까 마이크 기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풍절음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를 잡아주는 윈드 스크린이라는 제품을 사서 마이크에 장착해 가지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귀에는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실제 나중에 편집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바람 소리를 많이 잡아줬는지, 제 목소리에 집중했는지. 강절벽에 조성되어 있는 데크길입니다. 이 데크길은 기대도 안 했는데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춘천에 가면은 춘천에 소양호입니까? 거기에 데크길이 굉장히 멋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절대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섬광이 의외로 강 뭐라 합니까? 강 주변이라고 하나요? 강 주변이 절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전거 길을 조성하면서 이런 데크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길은 기대도 안 했는데 진짜 보석 같은 길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자전거 여행하면서 이런 보석 같은 길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느끼고 보는 거하고, 나중에 이게 동영상으로 편집되어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 섬광에 가을이 온 그 느낌, 그 다음에 어떤 바람의 소리, 그 다음에 가을 햇살의 따사로움, 또 적당한 차가움, 뭐 이런 부분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자동차를 타면 못 느끼잖아요. 자동차는 고립된 지역, 고립된 상태에서 달리니까. 이건 완전히 100% 오픈된 상태에서 자연하고 같이 자연속으로 달려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게 뭐 그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한 50-60% 이상은 그 영상에 대해서 제 자신 나중에 보면서 아, 내가 그때 그런 길을 갔었구나, 그런 기록으로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좀 거친 부분이 많지만은 혹시 제 영상을 봐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이 그 실제 물이 흐르는 구역은 얼마 안 되지만은 강 주변에 조성된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적합한 제가 지금 다른 거 안 떠오르는데 가을 자생갈대들이 아주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지천을 만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래에 횡단을 할 수 있는 돌다리 길을 만들어 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길을 영상으로 보면은 별 것도 오르막도 사실 오르막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은 굉장히 오르막도 있고, 이 길도 아마 나중에 영상에는 그냥 뭐 평평한 길로 보일 겁니다. 이제 돌들이 사이사이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자전거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당일 코스라서 패니어를 안 달고 왔지만은 만일에 패니어를 달고 왔다면은 이런 길을 건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 길을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쇼컷이라고 표시를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지 또 표시까지 또 해놔놓고. 오늘 아침 그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어제 그 문 대통령을 만난 교황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굉장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 신문을 읽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물론 마지막에 할 것 짧은 딱 2문장인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분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뭐 종교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죠.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긴 역사에 굉장히 짧은 한 부분에 속하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전인미답의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황께서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굉장히 고맙고 그게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 남한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런 그 마음이 와 닿는 말씀이나 글귀를 접하면은 별도로 뭐 수첩에 접어뒀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거를 오늘 이 섬광을 지나면서 좀 이 영상에 기록을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섬광을 지나온 길을 뭐 또 지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찍은 영상들을 계속 볼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른 거는 둘째치고 교황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구를 가슴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사실 뭐 저 나이 또래가 되면은 지금은 어떤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 그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본인의 부족한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교황님의 그 말씀이 우리나라 뭐 꼭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아니면 세계에 대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뭐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이념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보편적인 어떤 행동을 낳고 보편적인 행동 양식으로 굳어져서 그런 보편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멀리 또 데크 길이 보입니다. 다시 데크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도 이런 길이 있었는데 이 강 유역이 넓고 이렇게 좀 절벽이 좀 뭐 절벽이 하기는 못하지만은 좀 낭떠러지 가파르다 보니까 별도로 길을 만들기 힘들어서 자전거 길을 내면 데크 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끝나고 일반 비포장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겠죠. 왼쪽에 흰 작물이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고구마인가요? 농로를, 이런 포장되지 않는 농로를 달리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굉장히 와일드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에너제틱합니다. 히틀러!
지금 여기 표지판에 보시는 것처럼 성강 자전거 길이 여기 시점에서 한강 남한강 여주까지 한 1.7km 남은 거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간다면은 행성까지 한 45.9km 남은 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출발한 그 소금산 구름다리 있는 그쪽이 좀 중상류 쪽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길은 계속 연결하는데 끊어져 있었는데, 일단 뭐 행성까지 자전거 길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저는 뒤에 보이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좀 있으면 남한강이 마주치는 곳이 나올 것이고, 저는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남한강을 따라서 비내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히트로드! 이제 남한강과 만나는 곳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방 입장에서는 일단 하류라고 봐야 되니까, 하류가 가까워질수록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강 유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 유역 전체가 야생 갈대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어디 멀리서 보면은 강이 아니라 그냥 갈대밭으로만 보입니다. 아마 저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겠죠. 저 마주 보이는 저 두 개의 높은 고가도로가 저게 아마 서울 원주 고속도로 같습니다. 고속도로하고 하나는 고속도로고 그 건너편에 있는 거는 국도인 것처럼 보이네요. 이 지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남한강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중주댐까지 연결된 59km, 또 남한강을 따라서 한강으로 내려가면은 팔당대역까지 83km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당일치기로 서울이나 아니면 분당 뭐 그런 쪽에서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성강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주나 아니면 적어도 양평까지는 전철이나 뭐 다른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타고 원주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기차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 여정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주댐까지는 가지 않고 비내섬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섬강이 이렇게 유유히 내려오고 맞은편에서 남한강과 합류가 됩니다. 대개 강들이 합류가 되는 지점에서는 뭐 유속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소용돌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 섬강과 남한강이 섞이는 부분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려와서 그냥 저기 한강 쪽으로 섞여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자동차들이 어떻게 건너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대 SUV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섬강을 가로질러서 과감히 이 편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기 쉽지 않을 건데. 지금 뉴스에 말하기로는 차 바퀴에 절반만 물이 들어가도 엔진이 젖기 때문에 중간에 엔진이 설 수 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SUV니까 또 지나갔으니까 물론 되돌아오겠죠.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다 우리 입으로 몸으로 들어가는 식수원인데 저기를 차로 지나가는 게 굳이 지나가서 저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쪽이 남한강의 상류가 되는데, 남한강이 지금 여기서 봐서는 어디가 물이 내려오는 곳이고 어디로 물이 흘러가는 곳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쪽으로, 저쪽이 상류니까 저로 좀 올라가서 비내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수계에 올랐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남한강인데, 지금까지 지나온 성강하고는 역시 그 규모가 다릅니다. 이렇게 넓은 강이 서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사이에 우리한테 먹을 물도 주고 곡식도 키우게 해주고, 아주 뭐 초등학생 같은 멘트지만은 대단한 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을 처음 와보는데, 물론 뭐든지 처음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강 대단합니다. 아까 그 교황님 말씀 자전거 타고 오면서 계속 그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헤맸는데, 그 짧은 문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방향이 있다면은 그 방향이 나아가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책임과 의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의무가 되어 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흔히 옛날 어른들이 말했듯이 이제야 철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또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부재, 어떤 자존감의 상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책임 아니면 그 의무를 다 잘 수행해 가지고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대부분이시겠죠. 그렇게 못하는 자신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더 잡소리 없이 그냥 계속 이 남한강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이 1차 편도선 지방차도를 계속 달려왔는데, 뭐 차도라기보다는 그냥 자전거용으로 닦아놓은 길 같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거의 없고 저 혼자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왼쪽에 이제 비내섬이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여주 앞에 있는, 여주 근처에 있는 강천섬인가요? 그쪽에 많이 방문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내섬은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찾는 분들이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특히 그 저녁 때 지는 그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뭐 오늘 당연히 석양은 볼 수는 없고 뭐 다음에 혹시 뭐 기회가 된다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거기 둘러서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비례선이 보이겠습니다. 저 왼쪽에 지금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가운데 이제 분지가 생기면서 섬이 된 것 같은데 저게 비내섬입니다. 저는 조금만 더 갔다가 가면은 이 도로가 비내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신 분들이 제가 촬영을 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내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비내섬에 들어왔는데 입구에부터 우리나라 군인들 또 미군들 군사 훈련을 한다는 그 안내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 연습 훈련장으로 이제 쓰이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출입하는데 제한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개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또 이 섬을 보존하는데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비내섬을 한번 둘러보고 오늘 하루 일정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래 제가 처음 출발하였던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는 그곳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한강 사이에 있는 섬인데 주위를 쭉 둘러보면은 전체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온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누가 섬이라고 하겠습니까? 비내섬 히트 로드!